지금까지 구전 9패,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총공세에 나섰습니다만 민주당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계속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구전 9패입니다. 헌정사의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탄핵 남발 구전구패 민주당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자, 하지만 민주당은 반성하지 않고 있죠. 최상목 탄핵은 물론이고요. 한독수 권한대행도 재탄핵할 수 있다고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장애 총력정에 계속 나서고 있는 민주당,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탄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화면 보여드리죠. 민주당의 노종면 원내 대변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또다시 거부하게 될 경우 다시 탄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탄핵됐다 돌아왔는데 또 재탄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 정도 강단과 결기 없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간주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송 본부장님, 재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권한 대행, 다시 돌아온 대행에 대한 재탄핵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재탄핵을 한 적이 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2번 발의했습니다. 장관이었죠? 네, 장관은 예. 2번 발의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또 아마 비슷한 이유로 또 할 수도 있겠죠. 또 할 수도 있는데 그 탄핵 그 사유가 결국은 마은혁 그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일 텐데. 제일 처음에 탄핵한 것도 실제로 내란에 대해서 선동 묵인 방조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을 나중에 갖다 붙인 이유가 됐고, 제일 처음에 탄핵을 할 때가 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또 탄핵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되겠죠. 똑같은 결과가 되면은 헌법재판소 결과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럼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목적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화풀이 아니면은 직무 정지시키는 거. 직무 정지시키는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파면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파면을 그 여부를 결정하는 그 기간에 직무 정지되는 걸 노려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고, 가령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만약에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이제 탄핵을 그대로 밀어붙이면은, 원래는 대통령 대행으로서 한 행태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경제부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켜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과의 통상 문제도 있고. 그런데 경제부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그때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를 했던 이정섭 차장검사를 탄핵 발의를 하니까 이정섭 차장검사를 법무부에서 대정고검으로 발령을 내버렸어요. 그런데도 탄핵을 했습니다. 탄핵을 하니까 결국 직무가 정지된 건 수원지검 차장검사가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고, 네. 대전고검 검사가 직무가 정지된 거예요. 지금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일종의 위협을 하면서 심리적인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그 내전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는 일방적으로 경고만 하면서 오히려 부추기는 아주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용어라고 봅니다. 막질 않고 오히려 부추기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지금 당내에서 어제 돌아온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추진 이야기까지 나오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당내에서도 우려 목소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지금 복귀해가지고 밤에 NSC 개최하고 밤늦게까지 직무를 봤다고 하니 그래도 한 이틀 숨 돌릴 시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탄핵, 재탄핵 얘기하기엔 아직 좀 성급하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재탄핵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 정치적인 의견이고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이제 지도부는 전체적인 상황 관리를 또 하는 거고요. 의원들의 또 다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가는 건 너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게다가 이번에 구전국회 성적표도 결국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거라는 그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얘기를 한 건데요.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 피할 수 없다. 이건 뼈아프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그리고 특히나 지도부는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